일본에서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엔저 현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탈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고 특히 요양원 등에서는 간호인력 부족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170만 명 중 베트남 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약 50만 명이고 뒤이어 중국 40만 명, 필리핀 20만 명 순입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워낙 많아서 베트남 범죄 조직이 일본 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베트남인들의 도난과 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사장과 간부를 두들겨 패는 사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을 탈출하고 이제는 베트남 범죄 조직만 남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NHK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일본에 입국을 하기 시작해서 노동 인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일본의 건설과 간호 간병을 거의 책임지던 핵심 인력들입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기술자 육성 과정에서 철근공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대부분 간호 간병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 들어옵니다. 결국 철근공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건설 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고 간병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 많은 요양원들이 지금 큰일 났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고령자들이 위험하다 라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현재 있는 인력들도 모두 빨리 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고향을 떠나 돈을 벌려고 온 베트남인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30% 이상 송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베트남 노동자들은 엔저로 월급이 30% 가까이 줄었다. 부모님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엔저는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상당수 베트남인들은 저축이 곤란할 정도이다. 그 기업은 상황이 어떤지를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일본에 가려는 지원자들이 줄어들었고 호주가 가장 인기 있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임금이 높고 영어가 통하는 호주가 모든 면에서 월등히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호주도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호주에 와라. 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탈출하려고 하고 베트남에서는 일본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은 정원 미달되고 있다고 긴급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행 노동자 모집에는 그래도 경쟁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는 일본행 기술교육 강좌에 원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베트남에서도 일본 엔저 현상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간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벌어오는 외화가 줄어들고 있고 많은 가정이 일본에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와 베트남 화폐와의 환율을 연일 확인하고 있는데 갈수록 월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으로 월급이 계속 오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난 수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월 임금이 20만엔, 약 196만 원에 머무른 사이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으면 베트남에서도 15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과 일본의 임금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고 최근 엔저 현상으로 베트남 화폐로 환전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달러 기준 일본의 임금이 지난 10년간 40%나 감소한 상황에 최근 2년 동안 베트남 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어들면서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닙니다. 일본 기업은 비상대책으로 올해 8월부터 생활응원수당을 만들어 매월 1인당 5,000엔을 따로 지급하고 있지만 인력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엔저로 원재료 수입 가격과 연료비 상승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엔저로 인한 노동자들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 확보를 위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철근공의 2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현재는 썰물 빠져나가듯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기업들도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무턱대고 월급을 올려줄 수도 없다. 정부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170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산업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5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엔저의 영향은 심각합니다. 일본 대학과 연구소들은 최근 외국 서적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서 구입에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잡지나 논문은 항상 정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지난해 대비 약 30% 이상 구입 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의 기업과 가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출이 일부 늘기는 했지만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제품 단가를 쉽게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해외여행이나 유학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삶은 계란만 먹는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30년간 올리지 않으면서 지탱해온 경제구조인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급여는 물가와 대비하면 지난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평균 5% 이상 임금 상승이 되었지만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균 임금은 이미 한국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억제하고 외화 유출을 막고 있지만 완전히 딴 세상처럼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계가 제로 금리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도 약 9,70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어서 금리를 4%로 인상하면 연간 이자 지불만 370조 원이 될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를 올리면 일본 정부는 국가 예산을 짜지도 못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은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해도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그냥 이대로 폭망할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